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영국의 자부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와 감독이 모두 영국 연방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퀀텀 오브 솔로스라는 시리즈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 퀀텀 오브 솔로스는 독일계 스위스인인 마크 포스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이 한 편을 제외하고는 계속 영국 출신의, 영국 연방 출신의 감독들이 제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영국의 정신, 영국의 스타일, 영국풍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007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출연한 배우들은 다 영국 연방 출신입니다. 숀 코네리는 스코틀랜드, 조지 라젠비는 오스트레일리아, 로저 무어는 잉글랜드, 티모시 달튼은 웨일스, 피어스 브로스너는 아일랜드, 그리고 마지막 007 다니엘 크레이그는 잉글랜드 출신입니다. 007은 그 배우가 바뀔 때마다 전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누가 007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여론도 막 들썩이는데요. 그래서 007이 선정이 되면 왜 선정이 됐느냐, 왜 그 사람이 이 역을 맡느냐,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이언 플레밍은 소설 안에서 007의 외모를 규정하는데요. 키는 178, 몸무게는 85kg, 나이는 40대 초반의 근육질의 남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프로필은 계속 세대가 교체되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대 제임스 본드는 숀 코네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원작자인 이언 플레밍은 숀 코네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노동자 출신이었던, 스코틀랜드의 노동자 출신이었던 숀 코네리가 과연 우아하고 품격 있는 007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싫어했는데 첫 편을 딱 개봉하고 나니까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막 숀 코네리의 팬십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언 플레밍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숀 코네리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스코틀랜드 액센트를 오히려 더 해라, 더 사용해라, 이런 요청을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대 제임스 본드는 호주 출신의 조지 라젠비입니다. 조지 라젠비는 185cm가 넘는 아주 거구의 근육질의 배우였는데요. 이 조지 라젠비는 배우의 경력이 없었습니다. 이 배우의 경력이 없이 과자 광고를 딱 하나 찍었는데 감독의 눈에 발탁이 돼서 여왕폐하 대작전이라고 하는 시리즈에 투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여왕폐하 대작전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 조지 라젠비는 소설 속에 묘사된 흑발에다가 검은 눈동자, 불독과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호감형이었죠.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배우였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작진과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만 아니었다면 더 많은 시리즈를 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세 번째 제임스 본드는 로저 무어입니다. 8편부터 14편까지 무려 7편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임스 본드 하면 로저 무어다 라고 이런 공식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임스 본드죠. 로저 무어는 근육도 별로 없었고요. 호리호리했습니다. 그래서 혹평도 받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호리호리해서 어떻게 테러리스트들과 싸울 수 있느냐. 그러나 특유의 친근감, 친화감, 유머러스한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혹평들을 다 잠재우고 가장 많은 편에 출연한 그런 배우로, 제임스 본드 역으로 기록이 됩니다. 네 번째 제임스 본드는 티모시 달튼입니다. 1987년 리빙 데일라이트하고 1989년도에 살인면허, 이 두 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티모시 달튼의 이미지는 로저 무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로저 무어는 좀 코믹했는데 티모시 달튼은 냉혹한 살인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살인자고 누가 정의의 사도인지 모르겠다, 이런 혹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모시 달튼은 약간 이미지의 세대 교체, 그 과도기에 나온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냉전의 끝물에 나온 그런 분위기를 티모시 달튼이 역할했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티모시 달튼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임스 본드는 그 유명한 피어스 브로스넌입니다. 007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제임스 본드인데요. 이 피어스 브로스넌은 티모시 달튼과 끝까지 누가 캐스팅을 하느냐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어스 브로스넌이 마지막으로 낙점이 된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피어스 브로스넌은 이 007로 낙점되기 이전에도 많은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007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007 역할로 낙점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5번째 피어스 브로스논 제임스 본드 시대가 개막되는 것입니다. 6번째 제임스 본드는 다니엘 크레이그입니다. 2006년에 개봉한 카지노 로얄부터 지난 9월 말에 개봉한 No Time to Die까지 무려 16년 동안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임스 본드 역은 커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 크레이그는 단신이었습니다. 178cm밖에 안 되는 키 때문에 또 이 제임스 본드는 원래 흑발이죠. 그게 원작 소설에 묘사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 크레이그는 금발입니다. 그리고 눈도 블루 아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와 안 어울린다. 당장 바꿔라. 이런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Name is Blunt, James Blunt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크레이그는 특유의 연기력을 가지고 이것을 다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편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가장 오랫동안 무려 16년 동안 제임스 본드 역할을 지키게 된 것이죠. 007 영화에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MI6의 수장인 M도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제임스 본드한테 신병기, 새로운 무기를 주는 쿼터마스터 Q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Q시계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죠. 그리고 정보와 문서를 전달해주는 머니펜이라고 하는 그 비서 역할을 하는 그 역할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본드걸이 나오죠. 그래서 007 영화의 본드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제임스 본드 역을 누가 맡느냐라는 그것만큼 관심이 크지요. 소피 마루소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본드걸 역할을 맡고 패션 의류계로 이렇게 진출해서 대스타, 빅스타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007 영화는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007 제임스 본드 역할을 어떤 배우가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그래서 이 시계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